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공인회계사 김광호 인사드립니다. 2016년에도 더 건강하시고 가정과 사업체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세금 보고의 시즌입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2015년 세금 보고 하실 때 도움이 되는 세금 상식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세금 보고는 해야 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세금 보고는 한 해 동안 소득이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이 많지 않아서 내야 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약 하지 않아도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만 가지고는 분명한 답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하십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의 소득까지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어서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소득의 한계선은 납세자 구분 (filing status)와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세금 보고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표준 공제와 인적 공제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2015년을 기준으로 표준 공제 금액은 부부일 경우 12,600달러, 싱글일 경우 6,300달러까지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한 명당 4,000달러씩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합치면 자녀가 없는 부부는 소득이 26,600달러, 싱글이면 대략 10,000 달러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녀가 2명이 있는 4인 가족 기준이라면 28,600달러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소득과 가족 구성원과 상관없이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씩 들어보겠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재정 보조금을 받은 경우, 저소득층에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또는 교육비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세액공제는 refundable credit이라 하여 내야 할 세금이 한 푼도 없어도 오히려 정부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세금 보고를 하면서 환급을 받는다면 어려운 가정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는 15.3%의 자영업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400불이 넘는 소득이 있다면 위에 설명한 공제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연말에 양식 1099를 받았다면 대부분이 자영업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다음, 각종 공제 금액을 제하고 나면 과세 대상 소득이 없어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1년 동안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때 이미 원천 징수를 통해 세금을 미리 제하고 받았다면 신고의 의무와 상관없이 세금 보고를 통하여 원천 징수를 통해 이미 납입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학자금 보조인 펩사를 신청하기 위해서 각종 정부 보조를 받기 위해서도 세금 보고 서류는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누가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도 이민법과 같은 신분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민법에 보면 영주권자니, 학생비자니, 종교비자니 이런 이민법상의 신분들이 있듯이 세법에도 두 가지의 신분이 존재하는데 거주자와 비거주자 신분이 그것입니다. 신분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세금 양식도 다릅니다. 세법상의 거주자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비거주자는
오직 미국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하면 되고 한국에서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법상의 신분 구분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FBA라고 부르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에 있습니다. 이민사회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제도는 오직 세법상의 거주자만이 해당되고 비거주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질문이 따르게 됩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거주하는 장소와 국가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세법상 거주자가 되십니다. 영주 목적이 아닌 비이민 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신다면 거주자의 신분으로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불법 체류자 혹은 서류 미비자라고 지칭하는 신분은 이민법상의 신분으로 세법에는 그런 신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류 미비자라고 할지라도 미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였다면 세법상 거주자가 되시고 세금 보고의 의무도 발생합니다. 또한 해외 금융계좌도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요즘 한국에 장기 거주하시면서 직장에 다니시거나 비즈니스 하시는 미국의 시민권, 영주권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미국 세법상의 거주자이고 따라서 매년 세금 보고 및 해외 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미국 세법상의 거주자이고 따라서 매년 세금 보고 및 해외 금융계좌도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지금까지 과연 누가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법상의 두 가지 신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